자,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는 우리 로그 중에 밑이 10이었던 녀석 있죠? 밑이 10이었던 녀석을 우리가 그냥 생략하고 적겠다. 생략하고 적겠다. 그래서 얘를 그냥 로그 A라고 할 겁니다. 요거를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왜 상용 로그라고 하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그 10의 A가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애는 10의 B제곱.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수들, 예를 들어서 123, 21, 요런 수들 있지. 얘네들은 전부 다 100 더하기 20 더하기 3.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 기준으로 나뉜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20 더하기 1. 그럼 얘는 2 곱하기 10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용하고 있는 수가 이런 걸 보고 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진법 수를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용,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밑을 보통 10이라고 정해놔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밑을 생략하고 적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미적분 가면은 미적분 내용에서는 로그 자연상수 2라는 걸 배울 겁니다. 자연상수 2. 그러면 그때 우리 요 녀석은 뭐라고 적기로 약속을 할 거냐면 ln 2라고 적기로 약속을 할 거예요. 그래서 로그 중에서 밑이 없는 거는 요거 두 개. 요거는 미적분 가서 자연상수 2가 무슨 수인가 배우고 나서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로그의 x. 그러면 얘는 정리를 했을 때 항상 어떻게 나뉘냐 하면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자, n은 정수고요. 그 다음에 저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의 소수 부분입니다. 소수 부분. 그런데 이 상용 로그의 정수와 소수 부분이 각각 뭘 나타내느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735라는 수를 상용 로그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735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이해돼요? 로그 735. 그러면은 그러면 이 정수 부분, 첫 번째 정수 부분은 뭘 나타내냐면은 자릿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릿수와. 그러면은 얘가 지금 현재 세 자릿수지? 그러면 얘의 정수 부분은 뭘까?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은 735라고 하는 얘는 얘가 7.35에다가 10의 제곱을 곱한 이런 형태. 자, 쌤이 왜 굳이 7.35라는 수를 선택을 했느냐? 지금 밑이 10이다, 그죠? 그러면 밑이 10이니까 자, 여기 A라고 했을 때 얘가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려면 정리를 해보면 이 로그 0이라고 하는 거는 로그 1이랑 값이 같고 이 1이라고 하는 거는 로그 10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값이 같죠. 그러니까 진수를 1 이상 10 미만의 수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 값은 반드시 소수 부분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얘는 정수 부분으로 분리가 되겠네. 자, 그러면은 얘는 로그의 7.35 곱하기 10 제곱. 자, 이렇게 분리를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로그의 7.35는 그냥 그대로 두자. 그리고 로그의 10 제곱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는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친구는 정수 부분. 근데 정수 부분인데 세 자릿수. 정수 부분에서 얼마? 1을 더하면 얘는 세 자릿수가 되네요. 그럼 여기서 왜 1을 더하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이라고 하는 거는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10제곱이에요. 근데 얘는 이 10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요 0의 개수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자릿수니까 그 앞에 어떤 숫자가 더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까지 포함해서 하나 더. 그래서 그게 총 자릿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어떤 수의 자릿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가 주어질 수도 있겠죠. 0.735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정수 부분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 또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로그 0.735는 자, 0.735라고 하는 거는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7.35 기준으로 그럼 7.35 곱하기 얘는 여기에서 소수점이 한 자리 앞으로 갔다. 맞나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한 거랑 똑같네? 그러니까 10분의 1을 곱해야 소수점이 한 자리 앞으로 더 가는 거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보자. 얘는 로그 7.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 자, 그런데 얘는 분리를 해보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 음수가 나오더라는 거지. 소수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은 정수가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 7.35. 자, 그럼 여기서는 얘가 소수 부분이고 얘가 정수 부분이잖아? 그럼 이 정수 부분이 나타내는 건 뭘 나타내냐? 음수잖아?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몇 번째 자리에서 나오겠습니까? 를 나타내는 값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값이 나오는 거야. 실제로 다른 수랑 한번 비교해 볼게. 0.0735 뭐 이런 값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 친구의 상용 로그 값은 그러면 로그 7.35에서 소수점이 한 자리, 두 자리 앞으로 가는 거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1을 곱해야 될 거야. 그러면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소수 부분이 로그 7.35가 되는데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네? 그러니까 0.0735라고 하는 수는 소수점 아래 한 번,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수 부분은 양수일 때는 플러스 1을 하면 자릿수가 나오고 그 수의 자릿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절대값을 씌우면 그 자릿수만큼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수가 나오는 자릿수.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소수 부분은 뭘 나타내느냐? 그러면 그 첫 번째 자리 혹은 그 정수 부분이 양수일 때는 자릿수죠. 자릿수의 맨 앞에 오는 수가 무슨 숫자일까요? 를 나타내는 이 친구는 좀 더 디테일을 섞어주는 녀석입니다. 얘는 좀 이따가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상용 로그에서 중요한 거는 얘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 근데 정수 부분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각각의 의미가 이러하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자, 예제 13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예제 13번에 1번이랑 3번 보면은 자, 얘는 정리를 하면 로그 5 빼기 로그 2. 문제에서 로그 2의 값은 주어졌어. 근데 로그 5의 값이 없네. 어떻게 구하라는 거지? 그 다음 3번도 정리하면 2분의 1의 로그 5. 마찬가지 로그 5의 값을 알아야 이 값을 구할 거 아니야. 자, 문제에서 로그 5 값을 구하라고 하면 반드시 로그 2 값이 주어집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1이라고 하는 수는 상용 로그로 표현을 하면 로그 10이라는 수죠. 그런데 그 로그 10에서 로그 2를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진수들끼리 나눠야 되지. 그래서 로그 5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 빼기 0.3010을 해서 얘는 0.6990. 이렇게. 그래서 내신 문제를 풀든 아니면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든 지금 로그 2 값이 0.3010, 로그 3이 0.4771, 로그 5가 0.6990. 요거는 값이 어느 정도 근사가 되어 있는 게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상용 로그 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면 문제를 풀 때 훨씬 수월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로그 5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이 로그 10을 이용을 하는 거다라는 거. 되겠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0.6990 빼기 0.3010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0.6990을 2로 나누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얘는 소인수분해하면 2제곱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지니까 로그 2 값을 2배 했는 거에 로그 3 값을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실제로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14번 우리 방금 전에 봤었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네요.
다시 로그 2.71. 2.7이라고 하는 수가 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10보다는 작은 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값이 0. 얼마 얼마 소수 부분이 된다. 자, 그랬을 때 2.71입니다. 그러면 소수점이 원래 여기 있었네. 그럼 얘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뒤로 갔네요. 그죠? 그러면 2.71에서 10의 세제곱을 곱했을 거니까. 그러면 얘는 정리를 해주면 로그 2.71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그러면 로그 10의 세제곱은 3이 될 거고 여기 로그 2.71. 그러면 정수 부분은 3이고 소수 부분은 0.4330 이렇게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원래 소수점이 여기 있었죠? 근데 얘가 한 자리 뒤로 갔네. 그럼 얘는 10을 더 곱했겠네. 그러니까 로그 2.71 곱하기 10. 그럼 곱하기 10을 했으니까 얘는 1 더하기 로그 2.71.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1이고 소수 부분이 0.4330.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소수 부분이 여기 소수점이 여기 있었죠. 그런데 하나, 둘, 세 자리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 얘는 2.71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로그 2.71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되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지금 이런 식으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근데 소수 부분은 반드시 양수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요. 자,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거는 정수 부분이 얼마? 마이너스 1 아닙니다. 마이너스 2예요. 자, 이거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게 얘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5를 더했는 게 이 값이죠. 근데 마이너스 0.5는 소수 부분이 될 수 없다고.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얘를 해석을 해줄 때는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입니다. 소수 부분은 0.5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예제 16번에서 보면 이 값이 10보다 더 큰 수죠. 그러니까 얘는 1. 얼마 얼마. 그래서 일단 얘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로그 56.7이라고 하는 애는 5.67에서 10을 곱한 수다.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0.7536 이렇게. 그러면 이 로그 10이 1이니까 얘가 소거된다, 그지? 그러니까 로그 5.672 0.7536 되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1번 한번 볼게요. 얘는 4 더하기 0.7536. 근데 0.7536이 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4 더하기 로그 0 다시 5.67. 그런데 4라고 하는 수는 로그 안으로 들어갈 때 10의 4제곱으로 들어간다. 맞죠? 그러니까 얘는 상용 로그.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셋, 네 자리 뒤로 가는 거니까 5, 6, 7, 0, 0 이렇게. 그러면 얘라네요. 그러니까 x 값은 56만 아니다 56,700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2번 음수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3에다가 0.7536을 더 더하게 된다면 이 값이 되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 반드시 구분을 잘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로그 5.67. 근데 마이너스 3은 상용 로그 안으로 들어갈 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들어간다, 그죠? 5.67. 그러면 얘는 앞으로 하나, 둘, 세 자리. 그러면 얘는 로그 0.00567. 그러면 이 x가 뭐가 된다? 얘가 된다. 음수일 때 조심하세요. 음수일 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분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3의 20제곱.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구해볼 거는 얘가 몇 자리 수입니까? 그리고 몇 자리 수이며 얘가 제일 앞에 오는 수. 제일 앞에 오는 수. 최고 자리수. 얘는 무엇입니까? 자, 자릿수를 알아볼 때는 정수 부분으로 알아보는 거고요.
최고 자리 숫자를 알아볼 때는 아까 쌤이 얘기했죠. 소수 부분은 이 녀석의 디테일을 좀 더 더하는 거라고. 얘는 소수 부분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소수 부분으로. 자, 일단 먼저 정리부터 해볼게요. 3의 20제곱이니까 우리가 3을 20번 계속 거듭 제곱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의 상용 로그를 한번 씌워보자.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20의 로그 3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그럼 실제로 0.477에다가 20을 곱한 꼴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4.771에다가 2 곱하면 2459 얘가 9.542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얘의 상용 로그 값이 정수 부분이 9가 되고 소수 부분이 0.542가 되더라 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정수 부분이 9네요. 그러니까 몇 자리수? 얘는 10자리수. 아까 양수일 때는 더하기 1 하면 자리수 나온다 했죠? 오케이, 자리수는 끝났다.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소수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소수 부분이 0.542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보면 로그 2가 0.3010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로그 3이 0.4771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0.542라고 하는 거는 로그 3 값보다는 크지 않아? 그지? 근데 로그 4의 값은 이거 2배니까 0.6020. 그럼 실제로 이 값보다는 얘가 작지? 그러니까 얘는 로그 4보다는 작겠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9를 더하면 얘는 로그 3 곱하기 10의 9제곱보다는 클 거야. 뭐가? 지금 우리가 구했던 로그 3의 20제곱이. 우리 이 값이 방금 로그 3의 20제곱이라는 거 계산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로그 4 곱하기 10의 9제곱보다는 작다. 자, 그러면 진수들끼리 비교 한번 해보자. 얘는 3 곱하기 10의 9제곱보다는 큰데 뭐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가. 근데 얘는 4 곱하기 10의 9제곱보다는 작은 거야. 즉 무슨 말이냐? 이 친구가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얘보다는 큰데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얘보다는 작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맨 앞에 자리 숫자가 얼마겠어? 3이 되겠지. 간단하게 30보다 크고 40보다 작은 수야. 그러면 두 자리 수지.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가 얼마야? 3이지. 그 뜻이라는 거야. 그럼 얘 맨 앞에 자리 숫자는 뭐가 온다고? 3이 온다고. 그래서 최고 자리 숫자는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수 부분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제 17번 같은 경우에는 자릿수만 구하라고 하는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소수 부분을 이용해서 최고 자리 숫자도 한번 구해보세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음수인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제 18번에 보면은 5분의 1에 얼마나 그랬지? 100제곱. 그러면 5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로그 2의 값이 나왔겠지. 그리고 로그 2랑 로그 5랑 더하면 아까 1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로그 5는 0.6990. 얘는 1에서 로그 2를 뺏는 값.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올 것이며 그럼 그 0이 아닌 숫자가 뭐가 될 건가 살펴보는 것도 방금 전에 했던 과정이랑 동일합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상용 로그에 5분의 1의 100제곱입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00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00 로그 5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 곱해보자. 마이너스 69.9. 자,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69가 맞나 아니가? 아니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70이고 소수 부분이 0.1이고. 되겠나요? 자, 그러면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70이네. 그러면 0. 하나, 둘 쭉 해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언제? 70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게 된다고. 아까 요 정수 부분의 절대값이라고 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오는 숫자가 뭐가 오느냐를 알아보는 거는 이 소수 부분으로 알아보는 거야. 자, 그럼 0.1이라고 하는 수는 아까 우리가 제일 작은 걸로 가지고 있던 게 로그 2였다, 그지? 얘보다 커, 작아? 작지? 그렇지? 얘보다 작아? 근데 로그 1이 얼마야? 0.
0보다는 커. 요렇게.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여기에서 마이너스 70을 더한 거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70을 더한 것들과 같기 때문에 그럼 얘는 10의 70제곱분의 1, 얘는 5분의 1의 100제곱, 얘는 10의 70제곱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0.0000001보다는 큰데 0.0000002보다는 작다라는 뜻이니까 최고자리 숫자는 뭐가 돼? 1이 돼. 자, 예제 20번에서는 로그 A, A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수 부분, 소수 부분도 각각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쌤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문자로 한번 둬볼게. 대신 소수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 이상 1 미만의 수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 정도는 체크를 해두고. 자, 그랬는데 이 두 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이래. 두 근이래. 자,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보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7. 마이너스 a분의 b. 맞나? 그럼 이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 됐나?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3분의 k. 맞죠? 그럼 이게 n 곱하기 소수 부분. 자, 근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진 게 뭐? 얘라고. 이게 로그 a야. 일단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상용 로그 값이다. 그 말은 이거에서 바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누면 두 근을 바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7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로 분리를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얘 음수지. 소수 부분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9니까 여기에 3분의 1을 더 더하면 되겠네. 아, 그러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고 소수 부분은 3분의 2인 녀석이구나. 그럼 이 친구를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따라서 3분의 k가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k.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을 통해서 바로 두 근, 즉 어떤 상용 로그에 대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예제 21번, 22번 내용에서는 이제 상용 로그 값에 대한 활용 문제인데요. 자, 대부분 소수 부분이 같다 아니면 합이 1이다. 이렇게 두 가지 지문이 나올 겁니다. 자, 소수 부분이 같다 그러면 빼서 뭐를 만들어라? 정수를 만들어라. 근데 합이 사실 여기가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그러면 이거는 더해서 뭘 만들어라? 정수를 만들어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정수를 만드는 겁니다. 정수를 만드는 거. 되겠나요? 그런데 이제 그 지문에 따라서 차를 이용을 해야 될지 합을 이용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예제 21번 한번 볼게요. 자,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는 상용 로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용 로그의 범위를 찾아보자. 그러면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해도 부등호 방향 변화가 없으니 이 로그 x는 얼마?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습니다. 이런 범위 내에서 논다. 자, 근데 지금 예제 21번에서는 얘네 둘의 소수 부분이 같대.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요거의 3배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이때는 차를 이용을 하자. 차를 이용을 하자. 그러면 로그 x 세제곱에서 로그 x를 빼자. 왜? 그래도 3배 했는 게 더 클 거 아니야. 그리고 얘가 양수임이 확실하니까 3배를 하면 더 큰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를 빼자. 그러면 이거 결과가 정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3로그 x니까 얘는 2로그 x. 요게 정수입니다. 근데 로그 x 범위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랬어? 그러니까 2로그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정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돼야 되겠어? 3. 그렇지. 얘는 3이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로그 x가 2분의 3이 되도록 하는 x가 정답이 되겠네. 그러니까 x는 10의 2분의 3제곱. 아니면 10 곱하기 루트 10.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되겠나요? 그 다음 예제 22번은
얘 정수 부분이 3이래. 자, 정수 부분이 3이다. 그럼 이것도 로그 x의 범위를 나타낼 수가 있게 돼. 자, 보게 되면 얘는 그러면 3 이상 4 미만이라는 뜻이네. 왜? 3이 될 수도 있고 3. 얼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뜻. 그래서 이렇게 로그 x에 대한 범위를 찾아놓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어보니까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그럼 얘는 뭐 n 더하기 알파고 얘는 n 더하기 베타인데 n이 아니라 뭐 다른 정수가 되겠지? 그러면 이 소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이랑 더하면 1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또 다른 정수가 된다는 얘기야. 아, 그럼 이때는 우리가 합을 이용하자. 합을 이용하자.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로그 x 더하기 로그 x의 세제곱. 자, 그럼 이 친구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4 로그 x. 얘가 정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풀어보자. 얘가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로그 x가 3 이상 4 미만의 값에서 논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3분의 4 로그 x는 4 이상 얘는 3분의 16 미만.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정수 뭐 있지? 또? 그렇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되겠나요? 만약에 문제에서 소수 부분이 0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러면 로그 x가 그럼 로그 3분의 4가 얘가 된다는 이야기는 얘가 3이 된다는 이야기고 아니면 4분의 3 나누면은 4분의 15가 된다는 뜻인데 자, 봐봐. 그러면 로그 x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3분의 1배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1되지. 얘 소수 부분 얼마지? 0. 1의 소수 부분 0.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이 조건 만족해야 돼. 아니지. 그러니까 이 수는 제외. 일단 정수라는 범위 내에서는 선택. 그런데 주어진 조건을 살펴보니까 아니더라. 그럼 실제로 얘를 3분의 1배를 했어. 그러면 4분의 5. 자, 그럼 이 친구는 지금 3 더하기 4분의 3. 얘는 1 더하기 4분의 1. 어떻게 돼? 호수 부분의 합이 1이 맞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로그 x는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정답은 10의 4분의 15제곱. 이렇게. 그래서 지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풀이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대신 목표는 똑같다. 정수를 만드는 거. 되겠습니까? 정리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실생활 예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실생활 예제는 문제 길이만 길다 뿐인 거지 오히려 문제 난이도는 이 친구가 제일 쉬워요. 자, 문제에서는 반드시 쓰이는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그거는 밑줄만 치고 넘어가세요. 아, 요 기호는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기호고 pH는 산성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얘네들 사이의 관계식은 이러하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까지는 우리가 이런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야. 보통 관계식 위에는 관계식에서 사용되는 문자들에 대한 설명들이 보통 대부분을 이뤄요. 그리고 그 관계식 밑에가 이런 상황일 때 너 답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탕을 먹은 직후 산성도가 6.6이래. 그럼 pH가 6.6이라는 뜻이네. 근데 그때 수소 이온 농도를 문제에서 주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관계를 하나 적어놨네. 뭐라고? 10분 후에 수소 이온 농도가 사탕을 먹은 직후의 수소 이온 농도보다 50배래. 그러면 사탕을 먹은 직후의 수소 이온 농도를 우리가 하나의 문자로 둔다면 얘는 50배입니다 라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관계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로그 50의 x를 구해라 라는 뜻이네. 선생님 근데 우리 로그 x 모르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왜? 이것 또한 이 관계식에서.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로그 50 빼기 얘가 이렇게 묶읍시다. 로그 x.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은 로그 2의 값이 0.3010 0.3 로그 2의 값이 0.3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그 50이다 그죠? 그럼 굳이 5를 따로 구하지 말고 로그 100에서 2를 나누면 50이 되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로그 100은 얼마? 2거든. 얘는 1.7이네. 뭐가? 로그 50.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7 더하기 얘는 아까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6.6 그러면 마이너스 6.6 이렇다는 뜻이니까 정리를 해주면 자 이거는 6.6 빼기 1.7 그러니까 4.9 이렇게 계산해주면 끝난다. 그러니까 10분 후에 산성도는 이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본인이 사용할 문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건 그냥 밑줄만 긋고 넘어가라.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 이 문자는 이거네, 이 문자는 이거네. 그리고 내가 사용해야 될 관계식 쳐놓고 그리고 그 밑에 줄 읽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